드려주십시오. 네, 민주통합당 인재근입니다.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가까이 대고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2009년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아직도 5.18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폄훼하는 인식으로서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터뷰 자료는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은 이 1980년 5.18 직후에 광주에 계셨던 친척분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뵀었을 때 그때 어땠느냐고 여쭤보니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직접 인명피해를 당한 분은 아닌데도 그렇게 가까운 친척 앞에서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보고 제가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이 저렇게 컸었구나라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노력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는 노력은 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광주 시민들이 겪으셨던 아픔이나 실상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과 2009년에 대변인을 하면서 그 5.18에 관련된 논평을 낼 때에도 이런 그 5.18의 정신과 그 희생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초석이 된 만큼 길이 길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전향적인 논평을 냈었고 그 인터뷰 질문도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전향적인 그 논평을 낸 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은 없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그 인터뷰 내용은 왜곡된 것이군요. 제 취지가 그 표현이 다소 미흡하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게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치유, 보상 이런 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이런 아픔을 보듬고 또 실질적인 그 보상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그 법조인으로서 하나의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판결은 첫 번째 있었던 판결을 두 번째 재심에 의해서 무효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결의 개수로 따지면 두 개지만 두 번째 재심 판결로서 첫 번째 판결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선고된 판결은 두 번째 판결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후에 재심 청구에서 무죄된 그것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건 법률상으로도 명백합니다. 예, 법률상. 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는지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얘기하신 건데 데모 주동 세력인 소위 진보적 친구들이 가지는 어설픈 이론과 막무가내식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전두환 정권이 4.13 호원 조치에 맞서 싸운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개헌 쟁취운동과 87년 6월 민주화 항쟁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부분도 역시 그 부분은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그 학교 내에 제가 참가했던 데모 현장이나 아니면 그 학회 현장에서의 짧은 경험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터뷰 당시에 제가 그 내용에서 했던 말씀은 이런 저의 의문이나 반대 의견이 용납하지 않았던 그 당시 아주 일부분에 제가 참가했었던 회의의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였었고, 하지만 그때 데모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용기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를 냈던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하고 민주주의를 더 정착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됐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인터뷰에서는 왜 학교 밖으로 데모에 참가하지 못했느냐, 그런 점을 물어보셨었습니다. 그래서 네. 6월 항쟁 때 밖으로 나와서 시청이나 뭐 이런 밖에서 하는 데모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런 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의 그런 저의 경험들을 말씀드린 거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자님, 저는 사실 6월 항쟁 민주화 항쟁의 주역입니다. 네. 그 당시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을 했고 직접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직접 참여하고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게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이거를 보고. 네. 그리고 그 과정 네.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죽음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설려 있는 이 민주화 운동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모독하면 주십시오. 네.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 6월 항쟁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은 건 아니었었습니다. 대학교 때 어떻게 그 학생운동을 했었느냐라는 그냥 포괄적인 질문이었었고요. 그 박정철 씨 죽음을 비롯 그 계기로 해서 그 6월 항쟁, 또 그 6월 항쟁으로 저희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가 이 성장하게 된 그런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기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발언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희정 의원님. 네, 잠깐만, 네, 백재현 의원님. 자료 요청. 예,